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네 번째로 평양에 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저녁에는 서울에서 문 대통령과의 접견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핵심만 콕 집어서 논의하는 실무형 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 간의 2차 빅딜의 윤곽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전 7시쯤 도쿄에서 평양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쎄 뭐 내리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전부장 또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그 북한의 외상 이용호 외무상 예. 이 사람들과 간단하게 환담 차 한잔 하겠죠. 그러고 나서 곧장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그 근거는 네. 첫 번째는 당일치기 회담이라는 점, 예. 방북이라는 그렇죠. 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아마 그 우리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최근까지 북미 간의 실무자 간의 나름대로 회담을 했고 거기서 접점을 찾았다는 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했잖아요. 네. 그런 세 가지 관점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아마도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관심사항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은 11월 6일 날 중간선거 잡혀 있잖아요. 예. 이 중간선거 기간에 최고 지휘부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싱턴을 비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워싱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회담을 한다 하면은 중간선거 전에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이 워싱턴 외에 제3의 장소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중간선거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혹시나 중간선거 이후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3의 장소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가지고 혹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곧장 예. 이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다 감안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에서 한다 또는 제3국에서 한다 이렇게 속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가지고 날짜, 예. 장소 정도는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방금 종전선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경화 장관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맞교환을 제안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미국 측에서 과연 좀 수용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 핵신고 이것도 중요하고 예. 또 이 현재 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영변 핵단지의 폐기도 중요하겠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도 중요하고 또 이 대북 제재 해제 이것도 중요하겠죠. 예. 어떻든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미 간 실무자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틀에서 가지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마 이번 이 실무자 간에 합의한 것을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확인 절차를 거치겠죠. 예. 그 속에 아마 우리가 중재했던 또는 강경화 장관이 그것이 중재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떻든 간에 이런 이 적어도 종전선언 문제 또 그리고 이 영변 핵단지의 폐기 문제 이것으로 핵심으로 한 나름대로 빅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동안 핵신고서 제출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게 후 신고 방식이 된다면 혹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고, 사찰, 검증의 진행 과정 이것은 예. 과거의 방식입니다. 예. 이것은 불신 관계에 있는 국가끼리 이것을 할 경우에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정신은 계속 이어봤대 실질적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 예.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이 워낙
신고 사찰 검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되 그러나 이것을 먼저 처음부터 시작에부터 이것을 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과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종전선언 또 그리고 이 북한 영변 핵단지의 폐기 예.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 비핵화 진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사찰, 검증, 신고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러한 역순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밀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이 종전 선언은 당연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회의적인 좀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서로 그 이 조치에 대한 예. 상응 조치에 대한 값을 매긴다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값을 상당히 높여 부를 수 있고 또 이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단지의 영구 폐기 이것을 갖다가 값을 상당히 높게 부를 수 있겠지요. 그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장차를 좁혀 가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값이 비싸든 사든 간에 이미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을 스스로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합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예. 또는 유엔사 해체 문제라든지 이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을 자꾸 늦춘다라고 한다 하면은 북한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금 봤을 때 아마 종전선언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단지의 폐기 문제 예. 이 문제를 중심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 북한이 원하는 플러스 알파가 대북 제재 완화의 가능성에 당연히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 예. 예. 비핵화하겠다. 여기에 대한 배경, 목적 이것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해달라. 네. 예.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외교적 압박 이것을 중단해달라. 세 번째로는 경제적 제재 해제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종전선언 문제, 핵심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예. 아마 그 와중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앵커에서 말씀한 대로 종전선언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슨 알파 이런 거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 알파의 핵심적인 부분 아마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예. 그래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 부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압박과 제재 이것을 갖다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하겠다. 이것이 뭡니까? 차이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정신이라는 것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압박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도 상당 부분 진전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강조하는 데서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을 볼 때 예. 아마 미국도 국제사회의 이런 이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이 구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이러한 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움직일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에 일본에 들른 것은 예. 아마 일종의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대북 일종의 이 비핵화 완화할 때까지 미일 동맹의 정신 안에서 예, 압박 예. 제재 지속하자.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꼭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기 전에
이 평화 협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 이 한반도의 그 항구적인 평화라고 할 경우에 예. 일종의 이 비핵화와 물론 연동되겠습니다만도 종전선언, 이건 정치적 선언이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이것은 법적 제도적인 틀이죠. 예. 마지막으로 북미 간 수교, 이런 것이 아니겠 일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 문제,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막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연 미국의 국내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 봐가지고 그렇게 과연 곧장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물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좀 회의적인 생각. 예. 그렇다면 아마 종전선언 이후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예. 평화협정 부분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평화협정 간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9.19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고 예. 또 지금 이제 판문점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네. 평화협정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이 미국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당근, 다시 압박 제재, 또 한편 압박 제재 한편으로는 채찍, 또 한편으로는 당근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 봤을 때 평화협정 이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전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중국의 참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중국의 좀 배후론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참여를 언급한 배경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 예. 여기에 대해서 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한 예. 나름대로의 습관성도 있겠지만 예. 또 어찌 보면은 전략 전술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혹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 논의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중국을 평화협정에 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당근의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미중이 함께 가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예.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중국도 대북 압박 제재에 끝까지 동참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채찍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에 예. 특히 지금 이제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갈등을 넘어서서 거의 분쟁의 일촉즉발상까지 인상 아닙니까? 네. 이런 네.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이라는 하나의 뭡니까? 고려를 통해 가지고 미중 관계도 좋아지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나름대로 일정 당을 던졌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연설에서 육자 회담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육자 회담 플랫폼의 재가동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그 양자 회담과 다자 회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양자 회담은 상대가 서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럼 다자는 뭡니까? 참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합의를 하고 나면은 비용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분담이 각 참여국들이 사겠지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관계 정상화. 그것은 뭐냐니까 북일 관계, 북미 관계, 관계 정상화했지요. 예. 더 나아가지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이라는 또 뭡니까?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육자회담의 정신, 이것은 개성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에 북한의 최선희 이 제1 부상이죠. 예. 제1 부상이 중국,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것을 네.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협의점도 있겠지만 예. 어쩌면 혹시나 육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면은 삼국이 똘똘 뭉치자 막 이런 하나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국정조화. 아니겠느냐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이제 내일 북러 양자회담 또 모레 북중러 3차 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뭐 육자회담 역시 나올 건 모르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이 중국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육자회담이 재개된다 이야기했죠. 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또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나름대로 관계 정상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도달이 된다 하면은 예. 자연스럽게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의 나름대로 평화안정에 대한 보장 역할,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 또 그리고 안보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논의할 계기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당장 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뭐 방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 극동지방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서 북러 간의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네.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죠. 예.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제 남북, 북미, 종전선언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가지고 직접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가능성, 이것은 좀 더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걸 보시고, 그러나 이미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상호 초청,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지금 현재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 장소가 잡히고, 또 그리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서 접점 찾은 것이 좀 더 진행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극동지방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